5월 5일 화요일 미국 증시는 한국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피해를 입은 충격으로 출렁였어요. 브렌트 유가 6% 급등하면서 시장이 갈렸습니다. S&P는 마이너스 0.41%, 다우는 마이너스 1.13%로 빠졌고 에너지만 플러스 0.92% 홀로 상승했어요. 피덱스가 마이너스 9.11%, UPS는 마이너스 10.47% 폭락, 반대로 마이크론은 플러스 6.31% 폭등하면서 종목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파수꾼입니다. 오늘 시장 리뷰해드릴게요. 메인 이슈부터 시작할게요. 이란이 UAE 알후바이라 항구를 공습했어요. 그 충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상선이 폭발 피해를 입었습니다. 4월 14일에 합의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이 단 3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 짚을게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지는 좁은 길목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이곳을 지나가요. 이란이 이 해협 옆에 자리하고 있어 중동 긴장은 곧바로 유가에 반영됩니다. 유가가 즉각 반응했어요. 브렌트유는 플러스 6%, WTI는 플러스 2.90% 치솟았습니다. 에너지 ETF인 XLE는 플러스 0.92%, 산업재 ETF인 XLI는 마이너스 1.14%로 빠졌어요.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뛰고 제조업 마진이 쪼그라들죠. 그 충격이 산업재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연료비가 매출의 7%에서 10%를 차지하는 업계 특성상 WTI 플러스 2.90% 정도 충격은 분기 영업이익을 크게 갉아먹습니다. 이 한 종목 두 종목 빠진 게 다우를 마이너스 1.13%로 끌어내린 핵심이었어요. 시장은 휴전 붕괴, 유가 급등, 인플레 재점화 시나리오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플러스 1.55% 튀어 4.45%까지 올라갔어요. 채권 시장 변동성을 보여주는 MOVE 지수는 플러스 10.59%로 뛰었습니다. 연준이 막 금리를 내리려던 참에 유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이 가격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국채금리와 채권 가격 관계 짚을게요. 새 채권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존 채권 가격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시장이 금리가 더 안 내려간다는 판단을 가격에 반영하는 거예요. 원유발 인플레 우려가 이번 주 핵심 변수입니다. 다음은 시장 진단입니다. 지수별로 보세요. S&P 500은 마이너스 0.41%로 방어에 실패했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9%로 가장 적게 빠졌습니다. 기술 섹터가 막아준 결과예요. 다우는 마이너스 1.13%, 산업재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60%, 소형주도 방어 실패였어요. 채권, 달러, 금 시그널을 보세요. 변동성이 모든 자산에서 동시에 올라온 하루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달러 인덱스는 98.46, 플러스 0.26%로 강세였습니다. 금은 마이너스 2.15%, 달러 강세에 안전자산이 함께 빠진 게 이례적이에요. 공포지수 VIX는 18.29, 플러스 7.65% 급등했습니다. Fear and Greed 지수는 62.9, 그래도 탐욕 구간을 유지했어요. VIX는 16 이하면 안정, 20 이상이면 경계인데 18 부근에서 하루에 7%대 튀어오른 건 단기 긴장 신호로 해석됩니다. 섹터별로 보세요. 에너지가 플러스 0.92%로 홀로 상승했어요. 기술이 플러스 0.11%로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산업재가 마이너스 1.14%로 꼴찌, 운송 충격이 직접 반영됐어요. 소재도 마이너스 1.36%, 원자재 가격 약세가 컸습니다. 구리가 마이너스 1.22%, 은이 마이너스 3.64%로 밀렸어요. 달러 강세와 경기 둔화 우려가 원자재를 동시에 눌렀습니다. 기술 섹터가 플러스 0.11%라도 버텨준 게 나스닥을 지킨 핵심이에요. 다음은 종목 분석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안에서 흐름이 양분된 흥미로운 날이었어요. 마이크론은 플러스 6.31% 폭등, AI 메모리 모멘텀이 다시 가동된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AMD는 마이너스 5.2,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흐름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HSBC와 프리덤 브로커가 AMD 등급을 동시에 내렸고 마이크론은 같은 날 4월 레버리지 ETF 가운데 인텔과 블룸에너지와 함께 150% 이상 오른 종목군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 심층 분석은 마이크론과 비트코인 두 종목으로 갑니다. 먼저 마이크론 티커는 NASDAQMU예요. 1978년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4명의 엔지니어가 창업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DRAM과 NAND가 양대 사업이에요. 인텔과 함께 미국이 보유한 사실상 유일한 토종 메모리 메이커라 미 정부의 산업안보 전략 핵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DRAM과 NAND 차이 짚을게요. DRAM은 PC와 서버가 켜져 있을 때 쓰는 빠른 기억 장치고 NAND는 SSD나 USB 같은 저장 장치예요. DRAM이 마진이 더 높고 경기 사이클에 더 민감합니다. 마이크론의 게임 체인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HBM은 엔비디아 AI GPU에 직접 탑재되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일반 DRAM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고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마이크론은 2026년치 HBM 생산 물량을 이미 100% 매진시켰고 2027년 일부도 장기 계약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실적도 강해요. 회계연도 2026 1분기 매출이 136억 4천만 달러, 2026 연간 매출 전망은 7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2024년의 약 2배 수준이에요. 설비 투자 카펙스는 250억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직전 가이던스 200억에서 25%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카펙스가 뭔지 짚을게요. 회사가 미래를 위해 쓰는 큰돈입니다. 공장, 서버, 장비 같은 장기 자산이에요. 반도체는 카펙스가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자본집약 산업이라 카펙스 가이던스 상향은 앞으로 수요가 더 강해진다는 신호입니다. 미 CHIPS법으로 60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도 확정됐어요. 그 돈으로 아이다호와 뉴욕에 메가팹을 짓는 중입니다. 완전 가동은 2027년에서 2028년 예상. HBM 시장은 사실상 3사 과점이에요. SK하이닉스가 점유율 62%로 1위, 삼성전자가 2위, 마이크론이 3위입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될 엔비디아 차세대 GPU용 16-하이 HBM사 공급권을 두고 세 회사가 동시에 경쟁 중이에요.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면 HBM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라 세 회사 모두 우상향 가는 구조예요. 빅테크 보세요. 매그칠 가운데 아마존만 플러스 1.41% 올랐어요. 애플은 마이너스 1.18%, 알파벳은 마이너스 0.63%로 빠졌습니다. AWS 클라우드 수요와 AI 인프라 수의 기대가 아마존을 차별화한 핵심 요인이에요. 이번 다른 종목은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플러스 1.85% 올라 79,993달러를 찍었어요. 비트코인 ETF인 IBIT는 플러스 2.09%, 거래량은 평소의 1.54배로 폭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달러 인덱스가 플러스 0.26% 강세였는데도 비트코인이 함께 올랐다는 점이에요. 전통적으로 달러가 강하면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IBIT 거래량 1.54배 폭증은 시장이 비트코인을 지정학 리스크 피난처로 바라봤다는 신호예요. 비트코인 역사부터 짚을게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2009년 1월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이 채굴되며 네트워크가 시작됐어요. 중앙은행이나 정부 없이 수학적으로 발행량이 정해진 디지털 화폐를 처음으로 구현한 자산입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사이클을 따라요. 여기서 채굴이 뭔지 짚을게요.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 새 비트코인을 발행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동시에 거래 검증 역할도 해요. 전기를 많이 써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GPU와 ASIC 장비로 돌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본질은 공급이 고정돼 있고 정부 통제받기라 인플레이션, 통화 약세, 지정학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쓰입니다. 오늘 호르무즈 긴장의 달러 강세인데도 비트코인이 같이 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024년 1월에 미국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되자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됐습니다. 대표 ETF인 블랙럭의 IBIT는 운용 자산이 541억 달러까지 커졌어요. 2026년 1분기 현물 비트코인 ETF 순유입은 187억 달러, 전체 비트코인 ETF AUM은 12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4월에는 모건 스탠리가 자체 ETF MSBT를 새로 출시했고 IBIT 옵션 미결제 약정이 2016년부터 운영된 글로벌 1위 크립토 거래소 데리빗을 처음으로 추월했어요. 기관 인프라가 완성됐다는 신호입니다. 주요 기관의 2026년 가격 컨센서스는 13만에서 15만 달러 구간이에요. 공격적 통화 완화 시나리오에선 20만 달러까지 봅니다. 현재 79,993달러 수준이라 컨센서스 하단까지 플러스 60% 이상 상방이 열려있는 구도예요. 다만 변동성이 커서 20에서 30% 조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영향이 얽힌 자산들 정리할게요. ETF는 블랙럭 IBIT, 피델리티 FBTC, 모건 스탠리 MSBT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다량 보유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다음은 다른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 저가항공사 스피릿이 폐업을 선언했어요. 제트블루와 프론티어 등 경쟁사가 노선 쟁탈전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누가 노선을 가져가느냐보다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르느냐를 먼저 가격에 반영했어요. 항공업계는 일제히 밀렸고 스피릿 폐업은 업계 구조 재편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핫 이슈입니다. 첫째, 유가 추가 상승 여부. 이란 이스라엘 긴장이 더 커지면 WTI 110달러 돌파도 가능합니다. 둘째, 5월 6일 FOMC 파월 발언.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에요. FOMC는 미국 통화정책 결정회의체입니다. 셋째, 페덱스와 UPS 후속 반응. 마이너스 9에서 10% 폭락 다음날 반등할지 추가 하락할지 봐야 해요. 넷째, 마이크론 모멘텀 지속 여부. 플러스 6.31% 다음날 2길 반응이 HBM 사이클 지속성 판단의 분수령입니다. 다섯째, 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 시도. 현재 79,993달러.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 돌파 가능합니다. 한국 시장 영향 정리할게요. 호르무즈 긴장에 따른 유가 급등은 정유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조선과 해운에는 단기 호재, 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화학과 운송에는 직격탄입니다. 한국 상선 폭발 피해 자체가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동해요.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플러스 6.31%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동조 가능, HBM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플러스 1.85%와 IBIT 거래량 1.54배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대금 동조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일 시장 리뷰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